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세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삼천당제약은 10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서 황제주 자리를 공고히 하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고요. 시가총액 순위 변동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지난주에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선 뒤에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려고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쨌든 이 시가총액 1위 자리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상징성이 있는 건데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주도주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들 정도로 제약 바이오들이 강한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의 라운드 피어를 가뿐하게 넘겨주면서 오늘 장에서는 이제 110만 원까지도 돌파해주는 모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연초 대비 거의 300%가 넘는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10종목 중에 6종목이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로 분포가 돼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러지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받냐라고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적인 반복된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같은 섹터들 같은 경우에 약간 개별 이슈에 따라서 더욱더 급등락이 더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약간의 한 발짝 물러다 있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약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집중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삼천당 제약 쪽으로 들어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ETF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ETF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삼천당 제약이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나와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분위기를 변화시킨 게 삼천당 제약의 시가총액 1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요.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기대감의 매수세가 또 강력하게 유입이 된 것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또 안 좋은 뉴스도 나왔습니다. 뭐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세금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이슈를 악재를 덮을 정도로 강력한 호재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대한 발표를 이제는 공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경구용 인슐린이 될지 아니면 비만약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계약이 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둘 다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알다시피 뭐 유럽 인사 IMD의 제출을 완료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만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일본과 유럽 뭐 상용화 관련된 얘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큰 부분이 회사의 캐파를 더욱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 세론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는 벌고 결정을 하자 이런 심리가 지금 시장에는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먹는 인슐린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라던가 빅파마 기업들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건지 만약에 먹는 인슐린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게임처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개발이 성공하면 게임 체인저가 당연히 되죠. 네. 진짜 한국에서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 탄생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인슐린을 맞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도 되게 많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당뇨 환자나 이런 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다들 어떻게 본다면 주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되게 어떻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구용으로 나온다라고 본다면 보다 쉽게 어느 정도 인슐린을 섭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성을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들 알다시피 주사형에서 이제는 경구용으로 바뀐다고 본다면 단가 차이나 이런 부분이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경구용이나 주사보다는 경구용이 더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고려를 해봤을 때 경구용 치료제가 성공이 된다고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가려고 한다면 먼
어떻게 보면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다들 알다시피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데 이 기업도 과거에 경구용 인슐린 치료제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오라메드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임상 3상까지 갔다가 실패하는 경험까지도 나왔던 만큼 이 삼천당 제약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이런 부분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나 노력을 한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승산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다들 알다시피 정말 힘든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상 1상만 성공을 해도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구용 이실렌이 어떻게 본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혜나 이런 부분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나와준다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벌면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먹는 인슐린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를 삼천당 제약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빅파마 기업이 탄생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천당 제약이 오늘도 뭐 19%가량의 급등세를 나오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정말 좀 공고히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알테오젠이요. 원래는 시가총액 코스닥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1위 차지하면서 코스피로 뭐 이전 상장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오 2등으로 또 물러나게 된 거잖아요. 네, ADC 모멘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ADC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네.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테오젠 주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알테오젠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크고 왜냐하면 로열티 이슈나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불었었습니다. 알테오젠 경우 같은 경우에 기존에 로열티를 5% 정도로 예상했던 부분이 2%대로 나와주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순이익의 뭐 60%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기술의 격차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알테오젠이 계약할 당시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계약할 때는 어떻게 보면 K바이오가 한층 어떻게 글로벌 쪽에서 한 발짝 뒤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K바이오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알테오젠은 끝나지는 않았다. 다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ALT 비포 기반의 피하 주사 전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ADC 독성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차츰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DC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6월 달에 월드 ADC 아시아에서 발표 예정인데 여기서 독성의 어떻게 보면 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본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삼천당 제약이 이번에 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봤을 때 알테오젠보다 더 잘한 부분은 있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다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놓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다. 제약바이오 하는 느낌이 안 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스피 이전 상당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는 코스닥을 더 강화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 훈풍까지도 다 피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대가 된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이제 나오는 ADC 아시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부 정책 이야기하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요. 이 삼천당 제약이 코스피로 이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100만 원을 넘기면은 투자자 네. 입장에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쵸. 코스닥도 시총 1위가 되면은 코스피 네. 이전을 하는 거 아니야? 또 분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액면가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수급이 더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까지도 맞물리고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대주주 지금 대표이사가 주주 친화 정책으로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중대한 발표를 얘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약바이오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분위기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천당 제약은 어떻게 보면 안약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강자입니다. 그쵸. 국내 강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꾸준히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약바이오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실적이 받쳐주는데 거기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ADC와 관련된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 또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분야를 어디라고 보세요? 아마 지금 계속 유망하게 보이는 거는 플랫폼 기업이 제일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이전만 되면은 즉각적으로 수익화가 되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플랫폼 기술 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메시 치료제 이쪽을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메가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정도로 진짜 일라일리나 로보노디스크나 이런 기업들이 빅파마 기업들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거는 비만 치료제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강력한 수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에 봤을 때는 전 2순위다라고 볼 수가 있고, 3순위 같은 경우는 AD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암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암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작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성공이나 이런 부분이 한 발짝 다가갈수록 더욱더 시장 캐파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DC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거의 M&A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ADC 기술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은 M&A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까지도 계속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D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천천히 가지만 크게 한 방이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플랫폼 기술 그리고 비만 대사질환 ADC 이 순서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과 바이오 기업들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유망하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코스피에서는 한미약품을 유심히 본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하반기에 있을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 비만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곧 있으면 이제 아마케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ADC의 강자인 리가켄바이오를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ETF 상장이나 이런 부분이 줄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최상단을 차지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ETF나 이런 수급도 이제 최근에 중요한 시점으로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가켄바이오의 가치나 아니면은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아마케에서 BCMA ADC를 전임장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보는데, 이 ADC랑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독성입니다.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작용, 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키포인트인데 리가켄바이오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서 발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주가의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마케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우리가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학회나 이런 일정에 맞춰서 그 전에 약간의 기대감으로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마케가 열리고 나서 세론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마케에 대해서 너무 여기서 고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마다 열리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열리는 아마케,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있는 아마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학회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왜 이렇게 강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수급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저희가 오늘 긍정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불투명해졌잖아요. 그럼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듯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금리랑 제약바이오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지정학적 우려가 계속적으로 반발이 되면서 나왔던 부분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엔 약간의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이 상승 탄력을 받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에 사람들의 피로도가 극명하게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발발했을 때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 준다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반도체나 이쪽을 담아가시는 전략이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요즘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개별 섹터 장세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들 각각의 모멘텀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종목의 선별이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된 모멘텀들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